네, 오늘 세종시에서는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윤석규 환경부 장관과 함께 오늘 업무보고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경부에서 20년 7급으로 들어가셔서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환경부 장관까지 되셨어요. 7급에서 장관까지 지금 되셨어요. 7급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중간에 뭐 고시 봐가지고 5급이 됐었습니다. 정통 관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환경 관련 여러 정책을 보고하셨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사실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늘 이견이 많이 있었고 갈등과 또 논란을 많이 벌였었습니다. 양부처를 모아놓고 거기서 한번 대판 싸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판 싸우진 않고 오히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세종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처음 간 처음 거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업무보고에서 뭐 다양한 내용이 이제 오고 간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보고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학물질 유출 사고 관련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방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화학 사고는 이제 수질오염 사고 이런 거하고 달라가지고 수질오염 사고는 사람 입까지 들어올 때까지 충분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 사고는 우리가 잘 때 누출되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화학 사고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안 나도록 그런 치명적인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이 중요한데 그 대책으로 그렇게 이제 어떤 누설이 됐을 때 가스가 나왔을 때 사업장 바깥에 치명적인 사고가 나는가 안 나는 걸 모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요. 모의.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저장 탱크를 큰 것을 작게 여러 개로 쪼개 놓는다든지 또는 뭐 파이프를 이중으로 한다든지 밸브를 2개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장애 영향 평가를 합니다. 장애 영향 평가. 사업장 바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고. 장애 평가. 그게 이제 예방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형식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관장하는 데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작업자 안전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환경 쪽에서 그걸 제대로 해보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어떤 하드웨어에서 잘 돼 있어도 사람들이 작업자가 방심하거나 또는 오판할 수 있거든요. 또 실수로 며칠 전에 왔듯이 무슨 감광액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래도 사고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신속하게 신고가 돼가지고 현장 출동해서 피해의 확산을 줄이는 현장의 수습 대응. 이게 중요한데 이게 화학물질이 어떤 게 나오면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거냐 아니면 고용노동부 거냐 환경부 거냐 이거 식별하다가 시간 가면 이미 상황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무조건 환경 쪽 같으면 환경이 책임지고 상황 수습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화학 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반 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 주변의 유해 물질을 좀 줄이는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생활 주변의 유해 물질은 친환경 제품, 녹색 제품 이런 것을 인증한 것을 가능하면 쓰시면 좋은데 사실 그게 제한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DDT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DDT가 처음에 살충 효과를 발견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노벨상을 받고 나서 한 20년 만에 이 폐해가 알려져 가지고 선진국부터 그 사용 중지시켰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냐면 그만큼 화학물질이 새로 나왔을 때 이 화학물질이 그런 효용성만 있냐 또 다른 쪽에서 문제는 없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을 위해성 평가를 합니다. 그 위해성 평가를 해서 문제 없는 것만 유통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유통 중인 것은 그것을 한 게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그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렸고 그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한 건 한 겁니다. 근데 용도별로 안 한 겁니다. 이게 어느 용도로 썼을 때 그런 효과가 그런 악영향이 있는지를 찾아낸 거가 여지까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러면 그냥 미생물이나 쥐나 이런 데는 반응이 안 나타나도 그렇게 특정한 용도로 썼을 때 사람한테 치명적인 게 올 수 있는 것을
이게 이제는 걸러내는 장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생활에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좀 규제 대책이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 사업 문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단체 반발도 잇따랐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감사원의 지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보고됐습니까? 오늘 국토부나 우리 환경부가 4대강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왜 안 드렸냐면 4대강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부처입니다. 둘 다. 그런데 저희가 뭐 그것을 어떻게 점검 평가해가지고 검증하겠다 이러면 소위 셀프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피조사 기관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고 저희가 주체가 돼서 조사한다면 보고를 드리는데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 이제 그 검증 기관에다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년이죠. 여름에 그 한강 상류가 이제 녹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강 상류하면 이제 수도권 주민들의 이제 상수원인데 올해도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는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녹조라고 하는 것이 식물성 플랑크톤인데요.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이게 식물성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합니다. 거기에 비료 요소만 있으면 그게 광합성 하거든요. 그 비료 요소가 3대 비료 요소가 질소인 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질소나 칼은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인이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크냐 안 크냐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강이나 낙동강 이런 데는 구간에 따라서는 인 성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온이라든가 일조량 이런 것이 조건이 맞으면 확 자랍니다. 그러니까 예방은 좀 어렵고요. 일단 그런 조건이 성숙돼가지고 발생했을 때 독성 조류라든가 또는 냄새 나는 거 이런 조류가 생겼을 때 활성탄 처리를 한다든지 고도 정수 처리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냄새나는 수돗물이라든가 또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는 수돗물 드시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 중심으로 하고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근원적인 대책은 그 인성분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소음 문제 관련해서는 최근에 층간 소음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폭력 사건까지 이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좀 대책이 나왔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 전까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세요? 저를 보시는 분이 아마 그거 알 겁니다. 자기가 지금도 그 집에 사니까요. 정말 이거는 사람 엄청난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고 말하자면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야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과거에 있었는데 거기는 그 아파트 임대를 하면 우리 금융기관에서 돈 빌렸을 때 그 표준 약관이 그냥 작은 글씨로 그냥 앞뒤 몇 장 있듯이 계약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들이 옷을 즐기는 오후 2시부터 3시에는 절대 소음이 일으키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지키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가지고 우리도 그 공동주택 관리 규약 그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국 아파트 단지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요. 환경부에서 그걸 하실 겁니까? 이제 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주민 협의회에서 우리 요거를 하자 뭐 이렇게 결정하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작동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동체 정신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런다면 이제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웃 사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제3자가 들어가서 거중 조정을 하면 조금 들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분쟁 조정 쪽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 이게 음폐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이제 지자체하고 처리업체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고 인천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놓고는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는데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음식 폐기물에서 나오는 음폐수 전문 용어인데 잘 아시네요. 음폐수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그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쟁은 없는데 그 처리 방식이 좋으냐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폐수는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는 폐수입니다. 근데 그냥 처리해서 에너지를 없애버리거든요. 우리가 독일이 그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어가지고 원전보다도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거든요. 재생에너지가. 거기서는 그걸 다 에너지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 처리하는 건 이제 해결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생산 쪽으로 그걸 가겠다 이런 걸 보고 드렸고 수도권 매입지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경기가 그걸 쓰는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 환경부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계속 원만하게 적절한 시간 이내에 이렇게 해결하도록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도시 공기 질이 최근에는 뭐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뭐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특별 대책이 마련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대도시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오염이 있고요. 또 중국이나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오염 물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미세먼지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으로 보면 파리라든가 런던이라든가 또는 도쿄 이런 데보다 한 2배, 많게는 한 3배까지 우리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야 이 호흡기 쪽의 질환이라든지 또는 뭐 어린이 그 어떤 보건 문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어서 앞으로 수도권 2차 대책에는 그 미세먼지 중점으로 줄이겠다, 총량 관리도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고요. 또 우리가 2015년부터는 폐포까지 들어가는 아주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PM2.5라고.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리 되면, 그게 잘 되면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대기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1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새 정부 정책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금 창조 경제, 뭐 일자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많이 얘기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이제 일자리 같은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어떤 뭐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 분야도 그 일자리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릴 때 우리가 2017년까지 환경부에서 7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폐수라든가 굴뚝을 통해서 대기오염 물질 내보내는 시설들을 보면 한 번 허가하면 영원히 씁니다. 영원히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농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오염원이 밀집된 지역에는 대기질이나 수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5년 또는 10년마다 재허가를 받게 하고 재허가할 때는 그 당시에 최고 기술을 적용하도록 경제성이 있는 최고 기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리트로핏이라고 하죠. 개선을 해야 되니까 매년 한 5,500여 시설을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선하는 시설 기자재를 생산을 해야 되고 또 현장에 설치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GDP 상승 효과와 함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한 14,000개 이상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환경 돌보미 등 환경 서비스 쪽에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길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만 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몇 년까지죠? 2017년까지. 윤성교 환경부 장관 모시고 오늘 세종시에서 있었던 환경부 업무 보고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